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20여 건과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농업관련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선우 후보자 사퇴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이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은 지명 한 달 만에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임명 처리 청문 계획서를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저께. 그래서 오늘까지 제안해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더 있으면 그대로 이제 임명을 이제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더 지배적이었었는데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론이죠. 아무래도 여론이 너무 악화됐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소위 갑질 의혹 거기서 출발했는데 계속 더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멈추질 않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는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걸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도부에 대한 비토 정서까지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임명을 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 할 수는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대통령의 장악력, 국정 장악력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당내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비토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당이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정이. 그런 상황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너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사퇴를 하기는 자진 사퇴 형식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처음에 그 보좌진 관련된 것만 있었으면 사실은 뭐 그냥 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뒤에 또 뭐 여러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결국은 사퇴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현역 의원 2005년 인사청문회가 이제 실시된 이후 현역 의원이 낭만 첫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죠. 현역 의원 불패 신화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만시지탄이 있지만 오늘부터는 임명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 하루 전에 대통령실에서 했던 아니면 자진 사퇴라고 해서 후보자가 했던 만시지탄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강행이 됐다면 두고두고 정권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대통령이 불통이다 이런 이미지가 훨씬 더 강화시킬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이기는 정치가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고 보면은 보좌관 이기는 국회의원은 없다. 이것도 이번 강선우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 문화도 이건 국회 방송이지만 국회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보좌관 비서들 해서 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떤 지시를 할 때도 이것이 갑질인 거 아닌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국회의 어떤 선진 문화를 위해서 헌신을 한 그런 어떤 강선우 후보자라고 보고 결국은 인사는 만사, 인사는 망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참 잘 됐다. 늦었지만 잘 됐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애초에 이진숙 장관 지명 취소할 때 그때 자진 사퇴를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재송부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님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읽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리스크 이런 것을 오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자, 이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사퇴하기 직전에 17분 전에 지금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후보가 공개적으로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명심이 명심과 어떤 교감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보로 나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선 후보자를 상당히 엄호하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대비가 되면서 당권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일단 오늘 이제 박찬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지 못했다.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강선 후보자가 본인이 공식적으로 SNS에 올리기 전 1시간 전에 이미 의사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의사를 전달했고 본인이 이제 SNS에 올린 건 그 뒤에 1시간 뒤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박찬대 의원이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리 알았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의원이 뭐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반기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대 의원도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계속 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 특히 민주당 내부의 어떤 반발도 그렇고 의원들도 몇몇 분들이 또 이제 공개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계셨고 이래서 물론 사퇴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신 분들 좀 있었고 대통령실도 심각하게 주말부터 사실은 계속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고민이 깊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고민이 좀 깊었는데 아마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라고 깊이 고민하고 본인이 이제 당대표 후보로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공헌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발언했다고 저는 보고요. 미리 알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이심전심이 된 거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과 박찬대 후보의 마음이 거의 뭐 일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공헌을 한 거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뭐 미리 알고서 뭐 스케줄 따라서 한 거라고 보진 않고요. 박찬대 의원도 사실은 민주당 내부나 아니면 진보정에 있는 분들도 우려를 표명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좀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달해야 될 임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결국 글을 올리게 된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그 뒤에 결국 사퇴로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미리 알고서 뭔가 얘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게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심전심이든 뭐 명심을 뭔가 교감을 했든 이 부분이 어떤 당권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비 일학이라고 해서 십몇 분 만에 올린 지 십몇 분 만에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원내대표를 했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분인가 지금 뭐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SNS라든가 전화라든가 해서 이런 어떤 정보를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원내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친분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뭐 물론 이것이 정말 모르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랬다면 그것은 대단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고 알고 올렸다면 이것을 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봤나?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알고 올렸다면 모르고 올렸다고 본인 얘기하니까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가지죠.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인 강선우 의원을 동지애적으로 보는 감성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으로 보면은 국민 여론, 당의 미래, 대통령의 미래 이거 봤을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정책래 의원이나 지금 박찬대 의원이나 당대표 후보로서는 똑같은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손가락 똑같이 깨물어도 아프고 동지적인 관계로 의원 생활을 지금 민주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은 어떤 관점에서 약간의 다른 어떤 감성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대에는 이미 구도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 6대4 정도 지금 뭐 충청, 대구, 경북,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청과 영남 관련해서 좀 네네 그렇죠. 네, 6대 4로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갑자기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충청 사람이 서울에도 많이 살고 그리고 대구 사람이 서울에도 많이 삽니다. 수도권에. 그렇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다고 보고 저는 최종적으로 5.5대 4.5로 전당대 승부가 날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걸로 이렇게. 아니, 지금 현재 어떤 추세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신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당권 그 최종 그 전망까지 해주셔갖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누가 물론 두 번의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건 맞고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결정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가장 많은 표가 있는 곳이 호남과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에서 누가 권리 당원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는 대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표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지금 수해 때문에 8월 2일 날 한꺼번에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8월 2일 날 전체까지 어떻게 여론이 흘러가느냐는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출렁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뭐 박찬대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막판까지 뭐 이제 뚜껑을 까봐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제 국민의힘이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2차례나 열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빈손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기를 좀 더 논의를 이어가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혁신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수기를 이어간다는 것은 뭐 실패했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원이나 국민 그리고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특정인을 특히 현역 다선들을 물러나라. 그리고 특히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대위를 통과시키지 못할 혁신이었다. 어떤 아니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취지나 동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연속적 패배하고 탄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이 지경에까지 와 있으니까 이것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정말 강하고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혁신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혁신을 하려면 물론 동기도 좋고 어떤 디자인도 좋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5, 6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무슨 혁신을 합니까? OX 해가지고 바로 뭐 지우고 없애고 척결하고 그렇게 합니까? 민주적인 정당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미 전당대회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혁신위는 이 안을 가지고 전대에서 뭐 전대 지금 막 6, 7명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5명 나왔죠. 이분들이 혁신전대에서 이것을 취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것이 혁신이 아니 살아나냐 다시 죽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혁신위가 이렇게 공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혁신안을 받을 생각이 지도부가 없는 거예요. 아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띄웠다고 생각하고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어요. 본인도 무력감을 느끼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8월 20일에 전당대회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날짜로 보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대표가 들어서면 그때 또 체제가 완성이 될 텐데 지금 혁신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완성이 된다? 어렵습니다. 저는요, 아마 윤희숙 위원장도 알 거예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구나. 느꼈을 것이고, 그냥 뭐 남들 보기에 그냥 좋게 보이기 위해서 혁신한다는 모양만 세우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혁신의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당대회 출사표를 이제 속속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주진우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5분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불출마 선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속으로는 지금 출마의 어떤 장만 열리면 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정치인이 어떤 팬덤에 열광하기 시작하면 항상 나가고 싶고 그 속에 살고 싶고 그런 것이 권력의 마력인데 그것을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한 두세 가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만약에 이번 전대에 나와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정치 행로는 거의 뭐 끝났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비대위, 그리고 지난 당대표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당대표에 나와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정치 생명에 아주 위기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민주당한테 패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패배를 한다면 그 대표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뭐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근데 그것을 또 무서워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정치인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저는 지난 대선 비대위원장 총선 끝나고 참패했을 때 저는 미국으로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놓치고 또 당대표를 출마해서 당대표를 하다가 또 그런 사달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나갈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글쎄요. 정치 입문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우리 정치사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다시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다른 분들끼리 나오셔서 이제 전당대회 흥행이 어떻게 될까도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분들끼리 이제 뭐 찬탄 대 반탄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불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개혁연대를 해서 지금 나온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뭐 있는데 그 후보들을 개혁연대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그룹들을,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그런 그룹들을 모아서 최고위원들까지 모아서 개혁연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제 그 장동혁 의원 출마 선언 했지 않습니까? 계엄의 원인에서 찾아야지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장동혁 의원이 탄핵 반대 측의 후보고 또 그 전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한동훈 대표에게는 개혁연대, 그리고 지금 장동혁, 김문수 후보 이쪽에는 반 이재명 연대, 강한 야당, 그것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야당 연대와 그리고 개혁연대 두 세력이 맞붙을 공산이 커졌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좀 한동훈 전 대표 불출마 선언 이유는 어떻게 보시고? 그럼 뭐 제가 볼 때는요,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그래요. 본인은 좀 출마할 의사가 좀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독배를 마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상승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잠깐 꺾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대선 끝나고 바로 1년 있다가 지방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책임론을 지고 또 물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기회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들어가서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들어간다 한들 지금 현재 당내 인원들은 찐윤이 훨씬 많잖아요. 친윤들이. 친윤이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당대표를 한다 한들 완전히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꾸기 어렵고,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고 본인이 물러나게 하면 정치적으로 본인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아요. 이걸 좀 넘어서기 위해서 이번은 일단 쉬고 다음번 지방선거가 만약 패배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보고요. 그때 아마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뭐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을 지지해서 일단 본인의 지지세를 좀 넓히는 쪽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당권 뭐라 그럴까요? 프레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지금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어쨌든 뭐 그게 계속 갈 거라고 보진 않지만 40% 정도의 이제 지지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인지도도 일단 있고 다른 분들에 비교해서는 현재로서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또 친윤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특검 상황 좀 간단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해주시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16개 혐의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의 의견서문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요청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있고, 오늘은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고요.
오늘 내란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주거지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특검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특검의 피의자가 검찰 조사할 때 피의자가 수사 방식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이제 들었는데, 뭐 관광 문제라든가 대통령 전 대통령 영부인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정이 있어.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것을 특검에 대해서는 이런 제에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갈 것 같고, 한덕수 전 총리와 강명구 전 수행실장 주거지 압수수색 이것은 국무회의 회의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한덕수 전 총리를 특검에서 이것을 노리고 기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검이 예상보다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뭐 내 편이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대통령의 그 예우도 다 박탈된 사람의 부인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조사 받으시고 이유 달지 말고 특검이 원하는 대로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